네, 오늘은 최근에 비전공 개발자들, 그다음에 주니어 개발자들 분들이 겪는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주변에서 보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나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죠. 어, 어디 어느 회사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나온 질문이 동영상 강의 추천해 줄 게 없냐? 아니면 좋은 책 추천해 줄 게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딱 하나만 추천하고 그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어, 도대체 우리는,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전공자여서 CS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려면 한 4년을 배워야 되겠죠. 근데 4년을 배워도 좀 어려워요. 4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4년 동안 배운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공부만 하면 되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 그 전공자들의 좋은 어떤 강점 중에 하나는 3, 4학년 때 텀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3, 4학년 때 저도 생각나는 게 어, 파일 시스템 배울 때, 뭐, B 플러스 트리 텀 프로젝트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경험을 해서 향후에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그래서 유사한 일을 겪었을 때 좀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가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랑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은 그 선생님께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암기 과목을 잘 못했거든요. 뭐 역사나 윤리 이런 거 잘 못했었는데 그런 걸 도대체 왜 배우냐. 수학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공대에 갈 거고 그러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를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종류의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적분은 뭐 요즘은 뭐 미적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영역도 있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미적분을 배웠지만 그렇게 많이 쓸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적분을 배워야 되는 이유, 윤리, 뭐 역사 이런 걸 배워야 되는 이유도 그걸 써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와 유사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역량, 그 근육을 만드는 학습 근육을 만드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고 비전공자분들도 CS를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CS를 공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강점은 본인들이 없을 수 있지만 또 본인들이 전공해서 가진 그런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개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이 전공 때 배웠던 그런 어 자신들이 전공하면서 생겼던 그런 개발에 대한 근육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CS 같은 거를 지금 당장 따잡기 굉장히 어렵죠. 그때 실제 전공한 분들도 뭐 대부분 다 막 잊어버리고 헤매고 그러니까요. 그럼 업무 관련된 기술을 배워야 될까? 이건 되게 중요해 보여요. 지금 당장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뭐 TDD, DDD, OOP, JPA, 스프링 부트, 그다음에 또 뭐 카프카 뭐 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신 트렌드도 있어요. 뭐 AI 관련된 지식이 지금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뭘 배워야 되냐는 거죠. 이제 한번 그러면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지 더 한번 어렵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날리지 더블링 커브라고 지식 배가 곡선이라는 거거든요. 1900년대에는 지식 배가 곡선이 지식이 두 배가 되는데 센츄리 그러니까 100년이 걸렸대요. 45년에는 25년, 그 다음에 82년에는 한
1개월에 1년 정도 걸린 거죠. 근데 2020년에 이제 12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근데 23년에 이제 챗GPT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시간이 아마 어쩌면 더 짧아졌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그랬냐? 이게 우리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자들이 겪은 이제 기술의 변화를 이제 연대기별로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1940년대에서 50년대 이제 이징 기계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50년대 폴츠랑 코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경험한 거로 보면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경험한 거로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유닉스 C 배우고 C++ OP, PC 뭐 이런 거 PC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포즈엘, 케이스 도구 같은 거, 뭐 그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서는 이제 저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유닉스 서버에서 이제 유닉스 서버가 있고 윈도우즈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런 시대에서 시작을 했고, 이때 뭐 파워빌더, 델파이, 센츄라 이런 클라이언트 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유닉스는 뭐 그때는 그 IPC, RPC, 코바, 뭐 OLTP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자바, EJB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2024년까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왔어요. 소업이 있었고, 스프링 레스트가 있었고, 아이폰. 예, 혁명이죠. 가장 큰, 제가 겪은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아이폰일 것 같은데, 모바일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노시퀄, 그 다음에 뭐 SPA, 그 다음에 다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MSA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하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서버리스, 그 다음에 뭐 GPT 이제 코파일럿, 그 다음에 지금 AI 에이전트가 나온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항상 이걸 모르면 큰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코바를 모르면 더 이상 개발자를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이재비를 모르면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는 세상일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모바일 앱 개발을 못하면 난리가 날 것 같고, 항상 이런 모든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걸 모르면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항상 그런 새로운 기술은 나온 다음에 많이 꺾이고 나온 다음에 많이 꺾이고,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앤드류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AI 코딩 역량이 70일마다 2배가 된대요.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개발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에서 보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잘하나 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 배우나, 잘 배울 수 있나. 어차피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니까요. 이제 그게 중요해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배워야 되나?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계속 새로운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그런 많은 걸 어떻게 배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좀 쉽게 배우려고 하세요. 수동적 학습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는 걸 알려주길 바래요. 뭐 제가 예를 들면은 팀웍스랑 터미널에 대한 그런 것들이 포함된 영상 올리면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그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아는 것만 그렇게 전달을 할 텐데 그것만 배울 거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게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 것도 스스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계속 누가 알려주는 것만 배울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로 되게 알아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전문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강의하는 거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제가 1년 정도 예전에 다음 다닐 때 사내 교육, 개발자 교육을 전담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1년 동안 제 실전 경험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인데 1년만 지나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현장의 기술이 좀 낙후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 뭐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기보다 꽤 잘하는 그 개발자였겠지만 제가 현업을 안 하고 이제 뭐 좀 더 이론적인 거를 말하고 그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은 제 얘기가 저거 벌써 몇 달 지난 얘기인데 아니면 저건 이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70일마다 두 배가 AI 코딩 역량이 두 배가 이제 증가된다는 시대인데 이럴 때 이 제가 뭔가를 지금 이런 것도 이 만들어 놓고 나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쩌면은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옛날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뭔가를 설명할 때 코딩 카타라고 그러죠. 그 어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딩 카타는 뭐 볼링 게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되게 많은 코딩 카타가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두뇌가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에 적합한 아주 적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크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그 코딩 카타는 실무 적용하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뭐 어떤 TDD 자체를 배울 때는 볼링 게임이라든가 뭐 프라임 넘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좋은 그런 코딩 카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TDD의 어떤 멘탈 모델, TDD를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거를 배우기엔 좋은데 그거를 현업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에밀리 베이치가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TDD라는 거를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그런 TDD의 멘탈 모델을 배우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적용할 때 우리는 한 200가지 정도의 어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이거는 그 영화 감독이 영화를 촬영할 때 아주 세밀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매번 의사결정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이제 누군가의 강의 아니면은 어떤 예제 이런 걸로 배우기는 좀 어려운 거죠. 실무에 적용하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훌륭한 강의가 있더라도 그 강의를 가지고 실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런 코딩 카타 정도 수준으로 그 전반적인 개념을 배우고 내가 실무에 적용하면서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강의로만은 이런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남에게 배우는 거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따라가는 것도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게 제가 보기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또 이런 그 수동적으로 알려주는 것만 배우게 된다면 지식은 쌓일 수 있겠지만 배우는 역량이 안 생겨요. 배우는 근육이 안 생겨요. 우리는 배우는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배우는 기술을 배워야 이런 강의에서 얻어나서 학습하는 방법 자체가 진짜 이제 자기 역량인 그런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과외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학습법이 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법,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그 틀린 문제를 잘 학습하는 방법, 자신만의 학습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방법을 찾는 거죠. 하다 보니까 생긴 거란 말이죠. 이거를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내가 뭐 10분에 5개를 외우고 그 다음 10분엔 뭐 앞에 5개가 생각나는지 한번 보고 나머지 5개를 외운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하다 보니 그게 좋은 방법이어서 생긴 거지 누가 그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배우는 역량, 자기만의 배우는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누군가 알려주길 바라는 이런 것들, 이런 게 한 가지 이제 좀 이슈라면 두 번째는 뭔가를 완벽하게 배우고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려면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을 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시작을 하고 문제를 겪어오면서 자기의 지식을 좀 더 견고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1번가의 MSA 도입을 시작하기 전에 11번가 입사하기 전에 좀 휴가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유데미에서 그때 한 2, 3만 원 정도 하는 MSA 스프링 클라우드 MSA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조용한 곳에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들으니까 한 이틀 정도만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들은 거를 가지고 좀 스크린 캡처 뜨고 대략 제가 좀 정리를 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때는 SK 플래닛으로 입사를 했는데 SK 플래닛에 입사해갖고 11번가 MSA를 진행할 분들한테 같이 설명을 하면서 좀 대략의 계획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실제로 MSA 도입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을 구체화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공식 문서를 학습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상태라는 거는 끝나야 생기는 거죠. 일이 끝나야 생기는 거지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러프한 지식과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과 계획이 구체화되는 거지 완벽한 지식과 계획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시작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타기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just like riding a bike 이렇게 그냥 마치 그냥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면 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 번 배우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절차적 기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시적 지식은 이제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다 가지고 그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는 법 설명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기를 위해서 백과사전 수준의 책을 보고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학습하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보통은 자전거는 그냥 동네 놀이터 가서 누군가 뒤에를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고 타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잡아주던 사람이 없던 걸 보고 한 번 넘어지고 두어 번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자전거지 책으로 완전하게 학습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지면서 실패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는 거죠. 요렇게 하면 왼쪽으로 넘어지는구나, 요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천천히 습득하고 이렇게 습득한 것들은 이제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자전거 타기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완벽하게 배운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살짝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완벽해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강의나 이런 책보다는 어쩌면 그냥 튜토리얼 그 다음에 또 그냥 유튜브 소개 영상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 걸로 시작하면서 모르는 게 나올 건데 요즘은 그런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AI를 통해서 좀 제대로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걸 잘해야지 뭔가를 다 잘하고 나서 배우려고 한다. 그런 건 좀 안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학습 접근법은 빠르게 개념을 먼저 잡는 거예요. 무료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SNS에 올라있는 글 이런 걸로 빠르게 개념을 잡고 업무를 통한 실전 학습을 하는 거죠. 업무에 적용을 하면서 깊이 있게 이제 내가 뭔가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또 그와 관련된 주변 지식으로 너비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면서 배우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애자일 관련된 책에서 본 내용 중에 새로운 혁신적 시도의 90%는 실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주 작은 변화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혁신적 시도는 90%가 실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실패해 보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해서 실패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실패를 해도 크게 다치지 않겠다 싶게 시도를 하면서 빠르게 배우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뭐 운영을 하면서 설정 정보가 살짝 변경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가 잘 안 맞아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바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무엇을 배우는데 지름길은 있을까? 예, 많은 분들이 지름길, 쇼컷, 남보다 빨리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